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4만 3,04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6,277명, 완치 9만 6,306명으로 집계되어 4.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은 인도네시아 독립 7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전 독립기념일 행사와는 대조적으로 온라인으로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코위 대통령과 주요 인사 20명만이 물리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행사에서는 국기 개항 시 국가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는 음악 공연 등이 열렸습니다. 육군 참모총장과 아이르랑가대 총장은 육군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아이르랑가대 총장은 코로나19 증상 개선을 위해 기존 약품의 효과적인 조합을 찾아냈다며 약품끼리 조합한 결과 회복률이 급격히 증가했고 어떤 조합의 효능은 무려 98%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조합된 약품들은 에이즈 치료제와 항생제, 말라리아 치료약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식약청 책임자를 만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신속 승인 절차를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인도네시아 의료진들은 부작용 우려와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가자마다 대학교의 약학 전문가는 3가지 조합에 사용한 각각의 약물 모두 부작용이 있다며 자칫 간 손상과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합된 약을 사용하려면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카르타 시장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이후 출산율이 증가한 것처럼 우리도 이를 준비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전문의와 분만실을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부부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출산율도 함께 증가할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연평균 신생아 수는 약 480만 명이지만 내년에는 평년보다 40만 명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시민들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양육 부담이 더 커졌다는 현실의 문제 사이에서 두 개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을 당해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자녀까지 더 생기면서 생계 유지가 더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가난한 학생들은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인근 경찰서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데이터나 인터넷이 없어서 경찰서의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해당 경찰서장은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자 매시간 10명씩 번갈아 이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주로 인근에 사는 학생들이 오지만 다른 마을에서도 찾아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립은행은 인도네시아 독립 75주년을 맞아 액면가 7만 5천 루피아 기념지폐를 발행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립은행장은 해당 기념지폐는 인도네시아가 독립 후 75년 동안의 발전을 기념하는 지폐이며 정치, 경제적 발전의 상징이 되는 사파를 넣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념지폐의 앞면에는 독립 75년을 기념하는 7만 5천의 금액이 좌측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인도네시아 독립선언을 했던 수카르노와 모하마드 하타의 일러스트가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는 경제발전을 보여주는 경전철 사파가 들어가며 뒷면에는 인도네시아 지방을 대표하는 9명의 전통의상을 입은 어린이들의 사파가 들어갔습니다. 해당 지폐는 총 7,500만 장이 인쇄되고 총액은 5조 6,200억 루피아에 달합니다. 재무부 장관은 해당 지폐는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지만 기념지폐 발행의 목적은 기념이지 소비를 위함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념지폐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만 지급되며 1인당 한 장의 지폐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인도네시아 법인은 올 상반기 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58% 증가한 352억 9천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하나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모두 진출해 있으며 특히 국영은행 4개와 민영은행 106개 등 총 110개의 상업은행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이달 말 인도네시아 중형은행인 부코핀은행에 최대 지분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나 인수한 부코핀은행이 올 상반기 1,055억 6,500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28.5% 감소한 26억 7,600만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우리은행은 순이익으로 22.8% 줄어든 188억 6,7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중국 등에서 대출 자산이 증가하며 올 상반기 글로벌 순이익이 1,6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9%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해외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부실효신 관리 정책으로 대손 비용이 감소해 실적 향상을 이끌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한 자보대따백 경전철 사업이 현재까지 70%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는 당초 목표보다 1년 늦은 2022년 6월에 완공될 전망입니다. 완공 시기가 늦춰진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건설이 한동안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건설 노동자들이 보건 지침을 지키며 경전철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짜왕에서 치부부르 구간 공사는 88%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짜왕에서 버카시 구간은 67%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짜왕에서 두쿠아타스 구간은 해당 노선 사이의 6개의 역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전철은 자카르타, 보고르 데포, 버카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로서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초기 부족한 자금과 부지 확보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완공 시기가 늦춰진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 관련 기업 SESM은 중국 기업 2개사와 제휴하여 전기자동차 공장 및 중소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중국의 투데이 선샤인 뉴 에너지 비이클 인더스트리와 함께 바담 지역에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연 1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착공 예정인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 현지 조달 비율 등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성그룹 파워 서플라이와 함께 남부 수마트라의 발전량 1만 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9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그룹 인도네시아의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이고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노천 폐광을 전개하여 150만 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그랩 인도네시아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임대해주는 서비스인 그랩필즈를 자카르타에서 공식적으로 서비스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11월 이용자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후 규제 강화에 따라 서비스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전동기를 이용한 차량에 관한 교통부 장관령에 의해서 전동 킥보드의 도로 이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교통부 장관은 서비스 재개 행사에 참석하여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통행할 때의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이용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망사고 발생 후 도로 정비가 된 것도 아닌데 해당 서비스가 안전할지에 대해 의문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랩필즈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200대를 자카르타에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놀이공원과 가정집에 불법으로 갇혀 지내던 오랑우탄 2마리가 구조돼 재활센터로 이송됐습니다. 국제동물구조 인도네시아 지부에 따르면 20살 안팎으로 추정되는 2마리의 오랑우탄이 구조돼 보르네오 섬 칼리만탄 재활센터로 무사히 이동했습니다. 국제동물구조단은 작년 10월에 2마리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중부자바 천연자원 보호국과 공조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구조단은 구조 후 기초검사 결과 2마리 모두 영양실조가 심각하다며 그동안 좁은 공간에 갇혀 살면서 성장과 발육에 어려움을 겪었고 동물 복지 요건도 전혀 충족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마리 오랑우탄은 재활센터에서 8주간 격리 상태로 건강검진을 받고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한편 세계자연기금은 보르네오 오랑우탄의 개체수가 지난 60년간 50% 이상 감소해 현재 야생에는 약 10만 마리 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